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정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유영상 사장님, 지금 일어나셔서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그 초기 저희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심이 얼마 7,000원 맞죠? 7,700원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근마켓에서 얼마에 거래되는 줄 아세요, 유심? 잘 모르겠습니다. 무려 한 장에 15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15만 원 주고 사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커졌어요, 지금. SKT에서 확보한 유심 물량이 100만 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입자는 2,300만 명인데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유심 교체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두시면 그 부분을 유심 교체에 버금가게 안전을 저희가 장담해 드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가입해 드리는 예, 것이 제일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안 하면 주식 또 빠질 거예요, 오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포함하여 예. SK 전그룹 사장, 부사장단까지 4월 17일 이후 유심카드 교체 내역 요구합니다. 주십시오. 이거 저희가 자료 요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필요한 명단을 안 주세요. 이거 왜 자료 요구하는지 아시죠? 만약에 유심보호 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하여 거기 사장단들은 유심 교체하면 안 되죠. 예. 예약 신청 시 가입과 상관없이. 아닙니다. 처음 뭐 가입 시라고 저희 말씀드렸고 예약했을 때도 해달라고 해서 자, 예약 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소통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일요일 날 일단 네. 발표를 했고요. 100% 보장한다. 그리고 예약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은 분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자, 이게 됐나 안 됐나 하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지금 그것까지 이 이야기를 100% 듣고 하겠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입장 말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사장님 사태와 관련된 유심보호 모든 서비스 책임은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비슷해요. 줄 서고 이렇게 국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운데 재고가 100만 개밖에 안 되는 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이렇게 줄 서 걸 예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먼저 이제 해드리고 유심 교체를 늦게 해드리려고 했으나 여론이 워낙 그 유심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500만 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500만 대 주문했고 5월 말까지는 500만 대가 들어올 거를 예상을 그 하고 500만 개가 5월 말까지 들어온다 해도 예.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6월에 또 500만 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KT의 이용약관입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통신 기능이 있는 차가 많아요. 근데 그 커넥티드 카 이런 거를
여기에 이심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차에 있는 그 이심을 해킹을 해가지고 차량을 통제한다는 건데 이 장면이 사실 실제로 그 차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서 실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IoT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유심 보호 서비스로 일단은 그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최대한 권장하고 고객들에게 통보를 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B2B 고객사들하고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오늘 이 단말기 구유식별 번호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답을 드려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과방위 간사인데도 토스 페이먼트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제가 토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국민들이 이런 저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이 금융거래 같은 정황도 있고 해서 제가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SKT는 고객들에게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SKT 뉴스룸을 통해서 소식을 알렸죠. 유출돼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JTBC 뉴스룸도 아니고 SKT 뉴스룸에 올리면 이게 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늦게 알린 이유가 뭡니까?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이건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일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유영성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특정 고객이 유출이 됐다라는 특정이 돼야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게 말이 됩니까?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네, 그러면 때문에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특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겁니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찌감치 알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테니까 뭐 따라 달라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흘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월 20일 16시 46분에 정확하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단계에서 신고하는 시점에 그게 내용의 인지 시점이 18일 날 23시 26분이라고 돼 있어서 그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용이 네, 좋습니다. 피해가 정황 파악으로 돼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네. 이번 사태의 책임 키사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됩니다. SKT가 초기 대응부터 지금까지 부실 대응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소비자 집단 행동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나 해외였으면 SKT는 집단 소송과 과징금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법 복제 피해가 있으면 가입하셨던 가입하시지 않으셨던 문구 고치세요, 저희가 얼른. 책임집니다. 예, 얼른 고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보보호 투자액을요 SKT만 줄였어요. 보시면 4% 줄였고 LG 플러스는 116%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가입자 한 명당 정보보호 금액이 SKT가 제일 낮아요. 알고 계셨어요? 의원님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KT나 U+와 달리 유선과 무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콤과 브로드밴드를 합치면 8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KT보다는 적지만 더 하시라고요. 5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문제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법률 검토하겠다. 그리고 SKT도 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탈퇴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못하는 당장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부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을까요? 예, 회사의 기책 사유라는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고가 말씀드린 모자르다는 대로 취지의 말씀인가요? 예? 재고가 모자르다는 취지의 예. 말씀인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월 말 전에 5월 말 전에 500만이 들어오고 6월 말 전에 500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대리점에서 새로운 개통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규 갤럭시 25 이거 다 마케팅 하고 있죠. 거기 유심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은 지금 교체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일부에 불과한데 장사는 해야겠고 장사도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심 거기다 넣어서 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근데 대리점이 또 저희가 대리점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들 입장에서는 이 보호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지불하고 하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영업하지 마라라고 강제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SKT가 사실은 이 사건이 난 이후에 국민의 가입자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더 반성하시고 국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더 눈을 낮춰서 보시면서 해법을 찾으셔야 돼요. 유심은 가입자를 인정해 주는 칩입니다. 그래서 쉽게 유심은- 말해서 휴대폰에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인정이고 하나는 메모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정은 저희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이번에 유출된 거는 인정 모듈입니다. 근데 자, 갖고 계시는 이 많은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그 유심을 탈취하기 전에는 탈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개인 휴대폰 단말기에 들어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유심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저희가 유출되지 관리하고 않았다 이런 예, 얘기신 예, 거잖아요. 예. 이제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이 이 부분이에요. 예. 전화번호부라든가 혹은 은행 인증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복제폰이 만들어져 가지고 코인 거래소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자금이 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SKT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있죠. 예. FDS.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번호에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이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걸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러면 회사에서 이 휴대폰을 불법 복제된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기술에서 답변 드리고요. 예. 유정환 부사장이 답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번호가 복제된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짜 내 폰이 차단이 되고 불법 폰이 통신망에 접속하는 걸 어쨌든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심보호 서비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단말기의 그러니까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을 해서 차단하는 거죠. 단말기하고 이 유심하고 한반으로 용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심을 복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용접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 내가 가지고 이거는 있는 절대 안 되는 휴대폰에 겁니다. 예.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으면 예. 다른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복제한 유심을 넣어도 안 차단할 됩니다. 수 있다라는 예.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100% 차단할 만약에 이 휴대폰 단말기에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됐을 경우에 이 휴대폰을 똑같게 복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유출이 된 경우에는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예, 예. 그럼 어떤 세력이 내가 가진 휴대폰과 동일한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진 휴대폰과 그리고 유심까지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 정보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건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 조사대 발표된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면 국정원이 모든 정부부처 SKT 유심 교체를 하라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SK 측의 그 유심 보호 서비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과 지금 개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국정원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정원은 유심 교체를 강력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심이 없는데 모든 정부 부처가 몇 개이고 그래서 SK 유심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국정원은 이것에 대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